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 전체 업종을 놓고서 쭉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중에서 특이한 업종이 있다면은 그 업종도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속에 있는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때로는 이렇게 멀리서 전체 흐름을 쭉 지켜보는 것들도 필요하고, 마치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아래쪽 모습은 이렇구나, 또 자동차가 다니면 어느 길로 자동차가 많이 다니구나, 이렇게 큰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저 높은 곳에서 쭉 흐름을 보면은 특이한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특이한 지역에 들어가서 때로는 가까이 가가지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치 이를테면은 전체 지구본을 하나 딱 갖다 놓고서 지구상의 전체 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게 멀리서 바라보는 거고, 좀 더 가까이 들어다 보면은 우리 한국 외환시장을 통해서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 업종, 어떤 업종으로 현재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왜 그 업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며 빠져나가는 업종은 왜 돈이 빠져나가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어떤 업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 하면은 그 업종 속에 있는 모든 종목으로 다 돈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특정 종목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빼내 가지고 왜 이 종목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이런 노력이 전반적으로 하나 다 뭉쳐지는 게 투자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늘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언젠가는 시장을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시장을 떠나야 될 때, 즉 투자를 그만둬야 할 때는 아마 만사가 귀찮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저 개님께서 만사가 귀찮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체도 바라보고 개별 업종도 바라보고 개별 종목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봐야 되고, 책도 바라봐야 되고, 뭐 신문이나 뉴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기 귀찮을 때는 이제 투자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너무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나는 그런 거 안 봐도 내가 뭐 손만 대면 나는 마이너스 손이 아니고 플러스 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손이기 때문에 언젠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은 그게 더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죠. 여튼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지런해야 되고 자꾸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 없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집에 애들 있죠? 애들 있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데 전교 1등을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뻔히 집에서 애 하는 거 보면은 야, 너 지금 공부 절대 안 하는 건데 말로는 성적이 오를 수 있다거나 전교 1등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애들한테 공부해라 이야기하면서 막상 우리가 투자할 때는 애들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투자 실패할 가능성이 크겠죠. 또 공부 안 하는 애들 성적 오르기 힘든 것처럼 투자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또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튼 오늘은 전체 업종 수급 분석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 이전에 정부에서 내일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또 뭔가를 발표한답니다. 그럼 요즘같이 시장에 뭐 뚜렷한 이슈들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 되면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테마를 형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전 시장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테마주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 OCI라는 종목입니다. 이 OCI라는 종목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현 정부가 출범할 때 2017년, 18년 요 사이 요 중간 어디쯤, 이제 그때 대선을 마치고 한참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에 의해서 테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태양광이 엄청나게 올랐죠. 이렇게 오른 것은
기대감에 의해서 오른 겁니다. 테마의 기대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태양광을 갖다가 탈원전해서 전력을 공급하겠다. 정부에서 그래 발표를 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실상입니다. 이건 기대감이었고,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돼버리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태양광을 갖다가 보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전력 생산, 전력 단가가 비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지가 맞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OCI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태양광 관련 폴리실리콘 생산을 하지 않겠다.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대감에서 테마가 형성되면 이렇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현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또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앞으로 흘러간다면 사실상 방향은 일로 가야 됩니다. 기대감이 실적으로 연결되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그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내일 뭐 그린 뉴딜 테마 관련 발표를 하면은 오늘도 조금 움직였지만은 내일이나 당분간은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꼼꼼히 생각을 해보고 정말로 이 테마가 엮이는 거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엮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어떨 때는 뭐 누구 안다, 누구 동창이다, 뭐 지나가다가 뭐 옷깃을 한번 스쳤는데도 그 테마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성이 없이 그냥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면 반드시 찾아봐야 될 게 정말로 이게 가능할 거냐, 이 회사가 오르긴 올랐는데 정말로 수혜를 볼 거고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고 계속 보유를 할지 정리를 할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테마는 적당히 오르면은 정리하는 게 수익 측면에서도 그리고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일단 우리 업종 한번 둘러봅시다. 일단 업종 둘러보는 것은 플랜 A가 훨씬 빠르죠. 플랜 A 같은 경우는 수급하고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자, 한번 쭉 보면은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로 현재 분석 중이에요. 참고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시가총액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종목은 아니고 시가총액 약 한 1,000억 원 이상 되는 종목들을 집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피는 한 1287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코스닥은 105조에 105조. 차이가 엄청나죠. 코스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대형주 쪽으로 지금 비중 확대, 그리고 소형주 쪽으로 비중 확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은 지금 서비스 업종이 고점권으로 진입됐다 그래요. 서비스업 전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서비스업을 보면은 플랜 A에서 참모들이 가상으로 매매한 거예요. 가상으로 매매를 했는데 그간 매매 이력을 보면은 2013년도 이때 좋은 매수 시기가 있었고, 요때 2014년도, 2015년도 넘어가던 시기에 정리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요래 넘어와가지고 요때 한번 좋은 매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8년에서 2019년 요때 다시 매수 좋은 시기가 있었고, 매수하고 난 다음에 보통을 해야 되는데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딛고 최근에는 지수가 거의 사상 유리 없었던 그런 신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플랜 A에서는 이 서비스업 자체를 현재 고점 진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이 지금 너무 과하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순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종목을 보유하다 보면은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잘 올라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서 주가가 오르는 게 있고, 어떤 종목들은 뭐 이렇게 주가 떨어져서 손해보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좀 팔아서 수익을 남기고 현금을 챙기고, 요거는 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때도 물론 괜찮아서 매수를 한 거겠죠. 그런데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지점보다 현재 더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때 돈 번 걸로 이때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물량을 더 확보해 둘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은 추가 매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맞물려 가다 보면은 순환하다 보면은 수익이 더 많이 납니다. 자, 여튼 서비스업이 현재 고점 진입인데 서비스업 중에서 보면은 현재 매도 진행 중인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200%문 종목이 있네요. 그 어떤 종목인지 보면 지금 이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지금 2014년도 뭐 이때 매수해서 한번 팔아먹었고,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 쭉 매수해서 2018년 이때 한번 정리해 먹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8년, 19년 요 사이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참모들이 분할 매도 중입니다. 진짜 뭐 엄청나게 카카오가 날아올라 붙어요. 자,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적당하게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카카오 괜찮고, 하여튼 서비스업은 고점 진입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업종은 비중 축소인데 이 중에서 다 끄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중에서 지금 참모들이 매도 진행 중인 걸 쭉 보면은 그 중에서 그래도 고점권으로 분석되는 종목이 하나 있긴 하네요. 보니까 하이트 진로입니다. 하이트 진로는 2018년과 19년 사이에 참모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요. 이렇게 매도 진행 중입니다. 또 그리고 보면은 의약품도 이제 이미 고점권은 한번 봅시다. 지금 의약품 어떻게 됐냐고 업종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은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아이고 예전에 진짜 장기 투자했네요. 보면은 2010년도 요때 의약품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요때 요 3,500 정도 의약품 지수입니다. 그때 매수해서 7,000, 8,000, 9,000 요때 이제 분할 매도로 해고 한번 장기 투자로 2배 이상 불어먹었네요. 불어먹고 그 이후에 최근에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분할 매도 중입니다. 이 분할 매도하는 기간도 보시면 상당히 깁니다. 기니까 이제 저세 이제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간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지요. 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정리할 필요 없는 게 2차 유행되면은 훨씬 더 또 많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지금 참모들이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의약품 중에서 참모들이 최근에 뭐 400% 먹은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가상 매매입니다. 실천 아니에요. 참모들이 제가 매번 분석하기 귀찮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즐겨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참모들한테 한 12명 정도 이렇게 쭉, 그 중에서 많은데 쭉 성과가 괜찮은 것들만 모아서 최종 선발로 뭐 미스 코리아 정도 돼요. 한 12명 정도 뽑아서 1번 참모한테는 야 이거를 네 주력으로 해라. 니는 다른 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이것만 봐라. 이것만 봐라. 그리고 모든 종목이나 업종이나 쭉 지켜보면서 내가 시킨 게 일이 벌어지면 니는 사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팔아라. 딱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 그 참모들이 각각 말 잘 듣고 있어 얘들은 게으름도 없습니다. 보면은 요때 신풍제약은 요때 한번 매수해가지고 이때 차트가 너무 급등해가 이건 뭐 옛날 건 뭐 이래 보이는 이래 보면 또 괜찮은데 그죠? 이때 매수해서 요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먹고 그동안 좀 잠잠하다가 지금 보면은 뭐 요때죠 2019년과 20년 요 사이 매수해가지고 요때 매수는 참모 있긴 해요. 지금 분할 매도 중입니다. 분할 매도 중인데 이때부터 매수해서 지금 400%까지 올라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은 대충 끊어먹는 그런 종목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 이렇게 다 비중 확대입니다. 그 나머지 업종들은 다 괜찮아요. 제 서비스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런 거고, 아직도 뭐 화학통신, 철강, 금속 이런 괜찮지요. 예, 저런 것들은 다 비중 확대입니다.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지금 철강, 금속 보면은 아직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철강, 금속이 잘 보면 아까 좀 다르죠. 잘 보세요. 지금 서비스업은 매도 진행 중인 종목도 뭐 꽉 차 있잖아요. 몇 개 차 있죠. 차 있는데
칠간금속 업종을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시형 분석할 때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 자주 보인다 아닙니까? 보면은 매수 진행인 종목들이 많이 있고 뭐 이런 거 아직 없어요. 매도 진행 중인 것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칠간금속은 조금 장기적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은 최소 1년 이상 몇 년도 가능한 겁니다. 1년 이상 몇 년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죠. 뭐 단타적인 성량 스윙 한 2, 3일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달도 장기예요. 한 달도 장기인데 저는 뭐 1년 이상 보통 장기라고 이야기해요. 뭐 3년도 5년도 사실은 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하여튼 1년 이상을 저는 장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화학업종 보면은 지금 화학업종에서도 그래도 고점권인 종목이 있긴 하다. 그게 뭔가 한번 보니까 SKC라는 종목입니다. SKC 종목은 현재 참모들이 이렇게 매수해서 매도 진행 중입니다. 자, 업종별로는 요 몇 개 업종 빼고는 거의 다 비중 확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최근 참모들이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정리를 쭉 한번 해보니까 이래요. 지금 플래너에서 기본 종목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되는 종목들만 기본 종목으로 해보니까 약 721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69종목 현재 매수 진행 중이고 매도는 43종목 매도 중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참모들이 어떻게 매매했나 보니까 최근 1년이면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9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예요.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참모들이 총 483번 매도해서 336번 수익 마감을 했고 그리고 147번을 손실 마감을 했어요. 평균 성률은 70% 정도 되고 전체 평균 수익률은 28.69 정도 돼요. 뭐 많은 걸 다 그래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적당하게 묶고 있어요. 최근에는 보니까 이 금융업, 코스닥, 화학, 의약품, 금융업, 뭐 화학, 뭐 코스닥 이쪽으로 주로 많이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간 걸로 봐서 참모들이 현재 상당 부분 매수가 진행된 것 같고 오늘 음식료품에서 한 종목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은 샘표식품입니다. 샘표식품은 이때 2019년 들어서 참모들이 좀 많이 매수했고요. 특히 이 샘표식품은 이 종목을 만약에 들고 계셨더라면은 2019년도에 우리 주식시장이 뭐 2018년부터 뭐 주르륵 했다. 2019년 좀 나왔죠. 왔다 갔다 했나? 예,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뭐 그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잘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 좀 겁났을 것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확 떨어졌을 때. 여튼 이 샘표식품은 지금 참모들이 1번 참모는 저는 이만하면 됐어요 하고 만족합니다 하고 챙겨 먹고 있는 중입니다. 몇 표로 챙겨 먹었나고 보니까 54.64% 챙겨 먹고 마무리 중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대충 업종 정도 살펴봤는데 현재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들고 갈 만한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참모들도 더 많은 종목 현재 매수 진행 중이고 또 매도 진행 중인 종목은 별로 없어요. 지금은 뭐 계속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금 유동성에 크게 어떤 영향이 없는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여유들이 있으면은 좀 괜찮은 업종들 사는 게 안 좋겠나. 그 주식도 좀 사두는 게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이왕 주식을 산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많이 오른 거 있잖아요. 아까처럼 카카오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이렇게 서비스 고점 진입. 양이면 그런 종목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떨어질 날만 남은, 뭐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 대비 많이 올란 것보다는, 뭐, 그간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업종도 제법 있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을 그냥 조금씩 사두는 거죠. 그냥. 투자는 일상이다 생각하고 그냥 사두는 겁니다. 예.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투자는 기알로 빠지면 안 됩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남의 말 듣고 자기의 노력은 하나도 없이 가만 앉아서 누가 돈 벌어준다 그래 생각하고 투자하면은 기본 자세부터 틀릴 겁니다. 그래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만약에 똑같은 거지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전교 1등 해야지 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공부 안 하고 전교 1등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또 경험해 봤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자기가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정보, 또 가능하다면 저도 일일이 다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런 플랜 A 같은 거 만든 것도 귀찮아서 만든 거예요. 이런 거 귀찮아가지고, 이 모든 종목을 어떻게 다 내가 분석하냐고. 그래서 말씀드렸다니까 참모한테 1번 참모, 언니 다른 건 보지 마라. 다른 건 보지 말고 요것만 봐라. 이거. 이때만 사라. 이게. 내가 딱 정해준 조건이 있는데 1에 1에 맞춰서 요때만 사고 2번 니는 1번하고 좀 다른 관점으로 봐라. 3번은 니도 니 나름대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도 좀 신기한 건 있죠. 보면은 참모들이 살 때는 같이 몰아서 사고 팔 때는 시차를 두고 떨어 팔긴 팔아요. 이것도 뭐 게을러서 만든 거지만은 뭐 이걸 뭐 게을러서 그러니까 게을러서 만들긴 만든 거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게으른 이런 게 아니라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을 발굴하고 연구를 하는데 어떤 그런 데 게으름을 가지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로 투자의 자세부터 걸러먹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아무튼 오늘 업종 전반적으로 쭉 흘러가는 거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내일 또 새로운 정보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